괴뢰 전 지역에서 외세 앞잡이 전쟁 돌격대가 돼서 핵전쟁 소동에 광분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부정부패, 살인 악정, 파쇼독재 통치로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역도를 기어이 탄핵시키기 위한 각계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윤석열 탄핵 투쟁에 촛불을 들고 나설 것을 호소하는 대자보 개시 운동이 괴뢰 전역의 대학들에서 힘차게 전개됐습니다. 대자보들은 지금 조선반도는 계속되는 전쟁 위기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바로 매일같이 전쟁을 부르짖는 윤석열 때문이라고 단죄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반미 집회를 열고 전쟁 책동 반대, 미군 철수, 윤석열 역도 퇴진 투쟁으로 핵전쟁을 막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언자들은 각계 민중이 반미 반파쇼 항쟁의 총골기에서 미군을 절거시키고 윤석열을 타도함으로써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단체 성원들은 윤석열 역도의 전쟁 책동에 항의해서 무기한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역도의 집 앞에서 구호들을 외치며 24시간 철야 시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윤석열 괴뢰 호전 무리의 무모한 핵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사회적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에서는 제68차 촛불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뇌물수수 김곤이라는 글이 씌어진 현수막을 찢어버리는 상징의식을 가진 데 이어서 구호들을 외치며 괴뢰 대통령실을 향해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의 주최로 촛불투쟁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민중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윤석열 심판을 위한 투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요네뷸강 행정장관 올레구 꼬지미아코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요네뷸강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 부상 지경수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림시데리 대사 울라지미르 또베아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은 이날 저녁 대표단을 환영해서 평양 고려호텔에서 연회를 차렸습니다. 2023년 국제력기연맹 그랜드상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성국향 선수가 3개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성국향 선수는 10일 여자 71kg급 경기에 출전해서 끌어올리기에서 120kg, 축혀올리기에서 149kg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69kg의 성적으로 끌어올리기와 축혀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했습니다. 한편 로강렬 선수는 남자 89kg급 경기 축혀올리기에서 2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팀이 2024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2.1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본선 경기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본선 경기 참가를 위한 2024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2.1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예선 경기가 얼마 전 중국 광동성 주해시와 중국 마카오에서 있었습니다. 7개 팀이 참가한 이번 예선 경기는 먼저 2개조로 나뉘어서 저별 연맹전을 벌이고 저에서 1위를 한 팀들이 결승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조에 속한 우리나라 팀은 11월 30일 중국 홍콩 팀을 11대 0으로, 12월 2일 몽골 팀을 19대 0으로, 4일 북마리아나 제도 팀을 17대 0으로 물리치고 저에서 1위의 성적으로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2조에서 1위를 하고 올라온 중국 대북팀 사이의 결승 경기가 7일 중국 마카오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상대 팀을 5대 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하여 우리나라 팀은 2024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2.1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본선 경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초 이스라엘이 가자 지대에 대한 야만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일이 2개월 동안이 1만 7,480여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약 4만 6,48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70%가 무고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매일 수십 명의 부상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연안에 7일 죽은 종오리떼가 밀려드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서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중보도수단이 파도를 타고 홋카이도 남부의 하코다테시 해안 백사장으로 밀려든 종오리 사체가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차는 장면을 방영했는데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종오리 사체가 나타난 것을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앞서 10월에도 구마모토 현에서 수천 마리의 종오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종오리들이 갑자기 물 위로 회사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론들은 일본 당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지난 8월부터 태평양에 계속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멀지 않아 그 핵오염수가 인류에게 치명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미코플라즈마 감염증이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는 최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 결과 미코플라즈마가 검출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앞서 11월 말 중국 국무원 합동 방역 제도는 10월부터 중국에서 돌림감기 비루스와 미코플라즈마에 의한 감염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정한 기간 일부 지역에서 미코플라즈마 감염증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 겨울철과 다음해 봄철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염병과 돌림감기, 미코플라즈마 감염으로 인한 폐렴 등 호흡기성 질병들이 한데 뒤엉켜 유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이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에서 빙하 녹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에서는 최근 연간 얼음 녹음량이 1990년대 초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남극 대륙의 기온 상승 속도가 예상 수치보다 2배나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의 얼음판이 모두 녹아 없어지게 되면 지구의 바다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은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에 기인된다고 하면서 빙하 변화 과정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지역의 수문 현상을 포함해서 세계 물순환에 많은 측면에 영향을 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물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가 현재 되돌려 세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조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사업에 각국이 적극 떨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재생식 농사 방법이라고 부르는 이 농법은 유기농법과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목적은 밭갈이 횟수를 줄이고 땅속의 곤충과 탄소, 다양한 영양 물질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토양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농사 방법에는 구루바꿈 농법과 함께 합성 화학제와 비료를 적게 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 회복과 농작물 재배를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농장에서는 새로운 재생식 농사 방법을 도입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약 10%에 달하는 토양의 상태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계절이 어울리지 않게 평년보다 높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렇게 기온 변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6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은 것으로 해서 날씨는 아주 푸근했습니다. 특히 8일과 9일은 평년보다 9도 이상이나 높아서 마치도 겨울철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15일까지는 전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 내지 5도 높다가 16일부터 평년보다 4도 이상 낮아지면서 날씨가 몹시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적으로도 기상학자들이 올해의 엘니뇨 현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대적으로 가장 더웠던 2016년보다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예고한 조건에서 지금처럼 기온이 높은 실내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심한 기온 변화에 맞게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연한 소금물로 함수를 자주 진행하고 체조와 산보 등 여러 가지 건강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성화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흐렸다가 개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눈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었고 배천에서는 오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도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서 어제와는 같았지만 평년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로서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약한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에선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선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동과 린산을 비롯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대용단 지방으로서 령아 23도 정도겠으며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이겠지만 아침엔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아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는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도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 조선 소해에선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조선 동해에선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북동풍이 불고 조선 서해에서는 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